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3년도 12월 2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는 예측한 대로 소폭 지수가 변동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워낙에 지표가 크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요인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주문인데요. 일단 지금 주문 들어가는 것들은 다 내년에 나오는 것들이죠. 내년에 시장이 침체 나온다고 하다가 요즘 지표가 다시 나오면서 조금 안 좋아지는 경기 하락 수준으로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던 금 가격도 내려오고 달러도 약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강세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주문도 많이 감소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보다 마이너스 3.6%입니다. 다들 침체나 경기 하락을 일단 예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산층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여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다들 내년 초에 경기가 일단 하락 정도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인 실물 경제가 바닥으로 꺼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인자 숫자입니다. 구인자 숫자도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파업도 다 끝났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 고금리 영향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하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이게 자료가 심해지면 이제 침체 수준으로 가겠죠. 근데 침체까지는 다들 뭐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지표들도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침체라는 게 원래 공식적으로 GDP가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2분기 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근데 뭐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다들 보고 있고 지표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비농업 고용 변화인데요. 여기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ADP 자료는 원래 크게 뭐 옛날엔 이런 쪽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요즘 하도 고용시장을 많이 내다 보니까 다들 좀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핵심은 고금리가 기업들 경영 환경이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면서 경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도 옛날만큼 돈이 이 정도 구간에서는 돈이 진짜 넘쳐났었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고금리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 비농업 생산성인데 단위 노동 비용이 급락했습니다. 마이너스 거의 3%까지 쭉 내려가면서 비용이 내려가니까 당연히 생산성 지표는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파업 일단락 되면서 좀 급증하다가 소폭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파업이 일단락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해고가 됐고 다들 이제 신규 일자리 찾아갔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입니다. 장기 채권 금리가 지난번 CPI 데이터와 PCE 데이터의 음수로 바뀌었죠. 감소로 실제적으로 절대값도 내려갔고 물가 지표가 둔화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딱 7주 만에 금리가 완전히 7.9까지 갔다가 7.1로 내려왔습니다. 거의 10몇 프로 이상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신용인데 할부 판매로 얼마나 사서 그걸 이제 시장에 얼마나 그 금액이 남아 있느냐 이 얘기인데 이것도 다 줄고 있습니다. 지금 고금리 영향으로 가게들도 어려워지고 있고 기업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는데 이제 이 경기가 하락이냐 침체냐 이 정도 수준에서 오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쪽으로 선행지표는 바로 소매 판매입니다. 네, 넘판 비농업 신규 급여자 숫자인데요. 이게 원래 다 지난달 겁니다. 실업률도 그렇고 비농업 신규들 이 지난달에 취직했으니까 지금 이제 페이롤 월급을 지급했겠죠.
실업률도,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뭐 호행성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농업 신규 거래자 숫자도 내려왔다가 소폭 올라갔습니다. 좀 늦게 반영되는 편이라 다른 쪽 지표랑은 시차가 좀 있습니다. 여기 실업률도 이전 달 거 수치거든요. 그래서 얘도 좀 내려오면서 고용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 실업률 낮아지고 신규 고용 올라갔으니까 하면서 침체는 오지 않는다.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고 실물 경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죽냐 사냐 이 정도인데, 지금 뭐 죽는 건 아니고 약간 하락하는 수준에서 지나갈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이제 소프트 랜딩이 되는 거죠. 예, 다음으로 2년간 채권 선물, 2년물 채권 선물 보시면 금리가 급락했다가 다시 좀 내려오고, 방금 전 지표들처럼 노동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금리가 그렇게 쉽게 연준해서,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금리를 빨리 내릴 것으로 봤는데 지표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렇게 빨리는 안 내리겠구나 하는, 후퇴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2년물 금리가 조금 올랐습니다. 내린 폭에 비하면 조금인데 뭐 4.4에서 4.6, 거의 뭐 한 5% 이상 변동성이 나는 거죠. 지금은 금리 변동성의 시기인 듯 합니다. 아무튼 얘도 올라왔다가 반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23%, 98%, 거의 뭐 70포인트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60포인트가 1%, 저 정도면 0.5%죠. 전부 다 이제 금리와 이런 파월의 입장,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되는 연준의 금리 결정하는 것들 보느라고 금리만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시장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번 주는 변동 후 원위치되는, 그냥 변동성만 있고 실제로 지표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 원유 등 에너지는 지속 하락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상승하는 게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데 반등 지속입니다. 서비스는 하락 중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딱 하루 정도 좀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 시장은 연준의 금리의 변경보다는 이 시장에서 훨씬 더 빨리 금리 하락을 예측하고, 금리 하락이 예측되자 대형주가 선제적으로 더 빨리 상승했습니다. 결국 뭐 금리가 내려올 것 같으니까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런데 지표들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자 국채금리가, 시장의 유통시장이죠, 급반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수도 살짝 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도표나 금리 예측 자료들 보면 뭐 언제가 3월이니 5월이니 이런 수치들이 있는데 추세를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직선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그러면 뭐 당연히 금리가 지금이 고점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상승한 대형주는 이미 지표가 뭐 고평가돼서 24배, 25배, 어떤 특징주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상황이죠. 그러면서 금리가 변곡점이 형성이 되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은행이나 금융지수, 중소형지수, 러셀 2000 지수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권에서는, 저희 나라 금융권하고는 반대죠. 미국은 상업하고 투자은행들 등등이 예금 금리도 안 주고 돈을 가져다 주식 투자해서 그런 배당이나 이런 가치를 되돌려주는 뭐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지수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건 뭐 전통적인 시장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 금융지수 이런 것들은 내리고 중소형 지수도, 대형주는 좀 덜 내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장이 지금 엉망이죠. 금리가 올라갔는데도 대형주는 고점을 찍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시장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요런 은행이나 금융주들이 하락해 있고 가치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보증선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BTFP 프로그램이 채권 마음대로 현금으로 가져다 쓰라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변동은 이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지표는 아주 지표의 폭탄입니다. FOMC에서 금리 결정하고 PPI, CPI, 그리고 전체 선행지표라고 말씀드렸던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됩니다. 그렇게 변경되면 이제 금 가격이 약세로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다 중간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번 주 그렇게 보고 있고, 주요 상품들 잠깐 보면은 증권 쪽은 이렇게 은행 지수 좀 상승을 하여서 비중 축소하고, 아무래도 내년에 올라간다면 대형 투자은행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KBWB라는 거를 넣었습니다. 퇴직연금은 말씀드렸듯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어떤 분들 고객분들 자꾸 물어보셔서 변액보험은 지금 뭐 잠깐 보니까 2023년 4분기에 적립금이 100조가 넘어갔겠죠. 이미 23년 3분기에 99조였으니까. 변액보험은 적립금은 선진국 글로벌 채권 100%, 이전에는 대부분 다 선진국 주식 인덱스였습니다. 이런 쪽으로 바꾸시는 게 아마 훨씬 나으실 거고요. 신규 보험료는 나스닥 기술주 뭐 100% 이런 것들로 바꾸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겁니다. 제가 대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와 퇴직연금에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뭐 손해 나는 구간은 있었지만 실제로 뭐 항상 이득 보고 매도했으니까. 퇴직연금은 뭐 그래서 주식 비중 지금 뭐 빵이고요. 변액보험도 이런 식으로 하면 1년 정도 지나면 한 5%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몇몇 상품들, 이런 것들 퇴직연금에서 운용하면 수수료가 아예 없습니다. 세금도 나중에 다 이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상품들을 어느 계좌에서 운용하는지도 꽤 중요합니다. 절세나 이런 것들. 퇴직연금이 지금은 뭐 장기 보험 상품이랑 비교하면, 장기로 간다고 하면, 근데 장기로 가면 이제 변액보험이 훨씬 나아요. 변액보험이 훨씬 나은 이유는 펀드 변경할 때 수수료가 안 듭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